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들이 진정한 현대미술일까요? 아니면 그냥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낙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개인마다 각각이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들 때문에 매스컴에 자주 논란거리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래피티 화가 뱅크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작품과 관련된 끝없는 논란거리를 논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2018년 BBC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기사에서 다루었던 이슈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BBC에 의하면 웨일즈에 살며 뱅크시의 작품을 의뢰했던 현지 주민 게리 오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술 취한 얼간이가 뱅크시 작품의 펜스와 보호 유리를 훼손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는 이어 이 작품은 포트 텔벗과 니스 그리고 인근 지역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작품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작품은 훼손되지 않았는데요. 현지 보안 요원이 문제의 행인을 쫓아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시는 전 세계 도시의 거리와 벽 등에 그래피티를 그리고 유명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두는 등의 게릴라 아트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가 유명해지자 단순히 벽에 낙서를 그리는 범법자가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예술가로 추앙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 지역 정부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마치 BTS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미난 사례가 얼마 전 런던 소재 한 주택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 17일 이 아파트 옆 건물에 뱅크시가 몰래 그래피티를 그리고 간 후였습니다. 직후 소문이 빠르게 퍼지며 마치 성지를 방문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러 아파트로 몰려들었는데요. 작가도 아닌 단지 그 그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제보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응을 받으며 일약 스타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희한한 소식은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꼭 보러 오세요. 이 그림을 보시죠. 바로 그의 눈먹은 소년 벽화의 경우 차고의 한쪽 담벼락에는 한 아이가 팔을 벌리면서 내리는 눈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졌지만 다른 한쪽에는 불이 붙은 통에서 먼지가 내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즉 아이가 먹으려고 하는 눈은 사실 눈이 아니라 불에 탄 재라는 것으로 철강 생산으로 유명한 이 지역의 대기 오염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그는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 종교적인 이슈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사용을 하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용납을 하죠.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뱅크시와 같은 게릴라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게릴라 그래피티 아트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입니다. 몇 년 전 남대문 경찰서는 그래피티 작가 정모 씨를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청계천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1961년 동독에 설치된 장벽 중 일부로 2005년 베를린시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서울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유럽을 여행할 때 베를린 장벽에 예술가들이 예술적 표현을 해놓은 걸 봤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흉물처럼 보였다라고 그 그림을 그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결국 이 장벽에 소유권을 지닌 서울시는 정 씨를 상대로 형사상 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피티는 불법 낙서로 간주돼 재물손괴죄와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 건조물 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 씨는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500만 원 유죄, 민사재판에서는 서울시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선 엄청난 비판이 일었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낙서범을 구속 조사해달라는 청원마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독일 정부가 기증한 장벽을 훼손한 그런 만행으로 인해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에 대한 여론도 오히려 덩달아 나빠지는 계기로 작용해서 괜히 다른 예술가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라고 비판받았죠. 알고 보니 정 씨의 소규모 패션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이루어진 범죄 행위일 뿐이다 라는 싸늘한 비판만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훼손된 베를린 장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 장벽은 훼손 이후 훼손의 원인이 되는 낙서를 제거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원했는데요. 복원에 드는 시 비용과 시간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화가 홍모 씨도 2015년 홍익대 부근 공사장 가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래피티를 그려 뇌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건물 외벽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외에도 한국의 지하철이 외국 그래피티 단체들의 타깃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 중 하나로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전동차에 그래피티를 남긴 외국인 그래피티 그룹 SMT가 있습니다. SMT의 두 영국인 멤버들은 서울 군자 촬영 사업소와 신내 촬영 사업소에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SMT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호주인이 서울 수소 촬영기지에 무단 침입해 전동차에 통가라는 낙서를 남긴 혐의로 구속됐고 2016년에는 러시아인 2명이 대구 동구의 지하철 공사 안심기지 사업소 내 주차된 지하철 전동 차량 2량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오나스 등의 글자를 그린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지하철에 비해 한국 지하철은 그래피티가 없는 깨끗한 캔버스라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 롯데월드에 미국의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작품에 일반 젊은 커플이 창작의 동참을 느끼는 훼손 사건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주최 측의 보험금 보상과 작가의 너그러움으로 이 철없는 커플은 국립 호텔에 가는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인 2023년 12월에 경복궁 담벼기 습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 너무나 기습적인 훼손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결국은 청소년 2명과 사주범인 불법 영상 사이트 주인 등 3명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를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십만 원을 받고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래피티 아트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사실 한국에도 부산 광안리의 대형 벽화 세상을 관찰하는 빅보이를 그린 구헌주라는 대표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하지만 뱅크시처럼 반전, 반핵, 국가폭력, 기아, 환경 문제와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날카롭게 다룬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없다는 의견이 많죠. 문서영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미술 기자는 한국에서는 그래피티와 게릴라 아트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라며 문화와 전통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BBC 코리아에 말했습니다. 미술이 저항의 수단이 될 때 해외에서는 벽에 그래피티로 그리는 반면 한국은 걸개 그림을 걸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작가는 BBC 코리아에 그냥 예쁜 낙서는 의미가 없다. 예술과 장식의 차이, 즉 공공미술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서영 교수 역시 벽화와 공공미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도시에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사는 한강변 청담동에도 그래피티 지정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어찌 보면 나름대로 창작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작가들에 의해 덧칠되는 방식입니다. 결국 결과물이 아닌 창작의 과정 정도로 끝을 맺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영국 웨일스에서의 뱅크시 사건은 특별한 일이지만 대체적으로 공공시설은 물론 개인 소유의 건물에도 훼손되는 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한다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청담동에서 하는 것처럼 합법화하여 예술적 자기 표현과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런 창작 활동의 기회의 장소를 통해 문화 콘텐츠 양성 차원에서 활용을 하면 오히려 가볼 만한 곳 같은 그런 자산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래피티 아트가 긍정적인 면으로 활성화되려면 지금 현재 단조로운 예술적 스타일과 주제에서 벗어나 다양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공공성을 지닌 관계로 정치적 목적으로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주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아티스트 스스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화합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거금을 들여 설치한 강남 코엑스 앞에 흉물스러운 강남 스타일보다 더 다이나믹한 예술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작품의 예술성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메시지 등을 작가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예술성이나 의도가 좋다면 선발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뱅크시의 낙서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반응을 하는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Yeah, really nice to see. I think it's incredible. We were just out on a little morning walk and just happened to stumble across it, and I think it's wonderful.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